안녕하세요.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코나 심재열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좋아하고 드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커피를 드시면서 이 원두 커피를 구매할 때 어느 정도의 양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커피 원두를 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먹어야지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원두 커피를 사는 분들이 이 원두의 품질에 대한 본질의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남으로 이 원두가 손상 입을까 또는 변질될까에 염려를 더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원두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많은 커피 매니아들이나 또는 소비자들이 원두를 구매해서 핸드드립으로 또는 머신으로 커피 메이커로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추출해 드시면서 이 커피가 어느 정도 지나면 맛이 점점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맛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그러한 원두들이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원두 커피의 유통기간 또는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두 커피는 생두를 로스팅한 것입니다. 나무에서 자란 열매에 씌인 커피 생두를 볶을 때 1000가지 이상의 향과 맛이 생성돼서 커피 원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생두일 때는 유통기간이 아주 깁니다. 최소한 1년, 2년, 아니 3년까지도 보관에 따라서 쌀이나 콩조차도 유통기간이 1년 지나면 수분이 빠지고 식물성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원래의 어떤 향과 맛을 지니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커피 생두는 쌀이나 콩이나 이런 곡물에 비해서 아주 유통기간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쌀이나 콩은 밀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커피 생두는 고도가 높은 고산지로 갈수록 아주 밀도가 단단하고 콩이 조밀합니다. 낮 시간의 광합성에 의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던 생존 활동이 밤기온이 떨어짐으로써 고산지에서 낮 평균 20에서 24도, 낮 기온이 한 3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다고 생각하면 밤기온이 10도, 15도까지 떨어진다면 기온 차이가 아주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합성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던 것들이 밤기온에는 위기를 느끼니까 씨에 저장하여 아주 조밀하고 단단한 콩이 되는 것입니다. 커피 생두는 생각보다 유통기간이 길지만은 또한 고산지의 고급 콩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로스팅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습니다. 또 로스팅 실력이 잘 안 되는 전문가들은 이 단단한 콩들의 고도가 높은 콩들을 태우거나 덜 익혀서 아주 역겨운 향미가 나든지 아니면 태워서 괴롭게 변질된 향미로 쓴맛을 느끼게끔 로스팅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볶을 때부터 유통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될 때 생두처럼 1년, 2년, 3년 그것은 불가능하죠. 짧으면 하루, 아니면 이틀, 3일, 1주, 2주, 3주, 한 달, 때로는 6개월이나 1년을 유통기간으로 잡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는 먹거리의 보존기간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커피 원두의 보존기간으로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인공적인 질소를 충전시킨다든지 캔이나 또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더 늘릴 수는 있지만은 그 본래의 향미가 다 살아서 6개월, 1년을 가기에는 커피가 향미를 다루는 식품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유통기간을 오래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원두커피는 지금 일반적으로 2주 정도를 가장 좋다고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업체는 48시간 내 36시간 이내에 것만 사용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과연 24시간 36시간을 쓰는 메이커 업체의 품질이 어떠한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다고, 시간이 2주나 한 달이 된다고 동일선상의 온도로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때 소비자들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커피의 세계에 있어서는 왜곡되고 오류투성이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업체나 또는 전문가들이 이 유통기간이나 보존기간을 이야기할 때에는 거의 사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사실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끔 요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온도의 유통기간은 이 온도의 로스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온도의 로스팅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유통기간을 이야기할 때는 이 온도의 품질, 로스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러한 명료한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포장 용기, 은박지에 할 것인가 아니면 지퍼백에 할 것인가 아니면 유리병에 할 것인가 아니면 캔으로 압축해서 데워진 것을 쓸 것인가 진공 포장을 쓸 것인가 냉장 보관을 할 것인가 냉동 보관을 할 것인가 본질보다는 비본질의 것들에 더 충실하기를 요구해 왔던 커피의 보관에 관해서 다시금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서 원칙이 사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온도는 로스팅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핸드드립이나 추출해서 맛이 달라진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죠. 그것은 다 왜곡입니다. 온도는 로스팅에서 품질이 결정되는데 열처리로 볶아지면은 다시금 이 열처리 된 것들을 가지고 맛을 추출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생두인 상태에서 로스팅이 되어지면은 이 향과 맛이 1000가지 이상의 향미가 커피 온도에서 생겨나서 품질이 좋은 온도는 재료인 과일차에 가까운 좋은 상큼한 신맛과 또 단맛과 다양한 향들이 풍부한 온도로 볶아질 것이고 로스팅이 잘못되면 짙은 갈색부터는 구수하고 더 강하게 볶아지면 쓴맛이 납니다. 쓴맛은 탄맛이니까 연한 갈색과 짙은 갈색, 검은색 이런 단계로 점점 열을 받아서 타면서 진행되는 이러한 1000가지의 향미가 100종, 200종, 300종, 500종, 700, 800종 절반 이상 변질이 되고 타버리기 시작하면 쓴맛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의 품질은 전혀 달라지죠. 과일차에 가까운 커피가 되는가, 쓴맛에 탁하고 쾌쾌하게 변질된 향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주 저질의 커피로 만들어지는가는 아주 차원이 달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껴질 만큼 맛도 그렇고 건강에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온도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되는데 첫째, 색을 보세요. 색상을 통해서 그린빈, 녹색입니다. 녹색이 노란색이 되고 연한 갈색이 되고 그 다음에 짙은 갈색 이런 단계로 로스팅이 열처리를 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로스팅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것일 때 이야기합니다. 로스팅을 잘못하면 색깔이 노란색이나 연한 갈색도 먹기 괴로운 커피가 됩니다. 덜 볶으면 배탈까지 나죠. C는 생존 본능의 종족 본능의 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C에는 독성까지 있습니다. 덜 볶으면 배탈 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몸에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정상적인 로스팅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한 갈색까지는 아주 신맛의 상큼한 맛들이 살아 있습니다. 신맛의 상큼한 맛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향과 맛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한 잔의 커피로 상큼하고 연한 갈색 또는 잘 볶아지면 열매의 색상이나 와인의 색상까지도 나게 됩니다. 짙은 갈색부터는 색깔이 짙어지고 더 볶아지고 열에 의해서 타게 되면 탄 것들은 쓴맛으로 바뀝니다. 쓴맛은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색상을 벌써 보면은 여러분들이 로스팅의 품질을 알 수 있고 온도의 품질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온도를 통해서 유통기간이 결정된다고 한 것은 이 로스팅과 온도의 품질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맛을 보세요. 우리가 맛을 볼 때 온도의 품질의 맛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벌써 느껴집니다. 깨끗한가? 입안에서 풍부한 향들과 상큼한 과일의 맛들이 나는가? 재료의 맛이니까. 아니면은 혀끝이 답답하고 거칠고 불쾌한 맛들이 있고 씁쓸름하고 탁하고 쓴맛까지 난다면 이것은 온도의 맛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쓴맛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쓴맛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맛이 왜곡되고 세뇌되어서 입맛이 거짓을 느끼기 때문에 이 위장이나 이 배 안에서는 속쓰림과 가슴띵과 손떨림과 가려움증까지 나는 독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에 대한 객관적인 맛을, 재료의 맛을 우리가 정직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맛을 바꾸어야 합니다. 커피가 기호식품이라고요? 글쎄, 기호는 객관적인 기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에 근접한 기호를 맞춰야 합니다. 왜곡되고 거짓되고 상식을 벗어난 재료의 맛에서 아주 먼 곳에서 찾는 기호는 왜곡이고 오류입니다. 쓴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태운 독성을 좋아한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와 위험한 맛에 대한 길들여짐, 세뇌됨의 단계에서 이제는 몸을 회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좋은 온도를 알아야 되죠. 좋은 색, 좋은 맛, 이렇게 색상과 맛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유통기간은 커피 온도를 파는 업소 사장님이나 또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전문가들에게 아주 고급 정보에 대해서 또는 아주 고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결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전문가들이 왜곡되고 엉터리라면 이제는 그러한 위임받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소비자가 이제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